지난번에 이제 삼다수 만들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말았냐면, 이제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이제 스크롤이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션 픽스드가 진행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포지션 픽스드가 적용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작업하실 때 제가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지션에는 렐라티브라는 속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값을 뭘 가지고 있다? 스태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틱.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값이 스태틱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여러분들 좌표값을 이용해서 뭐 이동을 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렐라티브 같은 경우는 얘는 뭐라 했죠? 얘는 유령의 집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령의 집의 역할을 한다. 유령들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는 좌표값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렐라티브를 가끔씩 좌표값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포지션 렐라티브도 마찬가지로 좌표값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유령의 집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렐라티브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퍼센트를 준다. 퍼센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다? 퍼센트로 높이 너비를 줬을 때 뭐예요? 퍼센트 높이 너비는 무조건 뭐다? 부모의 높이 너비를 따른다. 그렇죠? 너비 대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앱솔루트 배웠죠?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아요. 얘는 이제 유령화죠. 근데 이제 유령화인 동시에 유령의 집의 역할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좌표값으로 이동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퍼센트 높이 너비는 처음에 뭐예요? 얘가 딱히 렐라티브에 갇혀있지 않았을 때, 앱솔루트가 유령의 집에 갇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높이 너비는 부모의 높이 너비가 아닙니다. 바로 화면의 높이 너비 대비다. 그러니까 화면의 높이하고 너비를 다루는 거. 이런 걸 이제 화면을 뷰포트라 얘기하거든요. 뷰포트의 높이 너비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픽스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얘는 뭐죠? 자, 얘는 여러분들이 유령화의 역할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유령의 집의 역할도 하긴 합니다. 유령하면서 유령의 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값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근데 얘는 뭐에 이제 문제가 있냐면 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렐라티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부모 요소한테 포지션 렐라티브가 있다? 그 렐라티브의 픽스드는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유령의 집이더라 하더라도 픽스드 같은 경우는 유령화가 됐는데 렐라티브 즉 유령의 집에 갇히지가 않아요. 얘는 렐라티브 된 요소에 ASML에 갇히지 않는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도대체 높이 너비가 뭘 따르냐? 얘는 무조건 퍼센트 높이 너비는 바로 화면의 높이하고 너비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뷰포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값의 이동도 뭐다? 뷰포트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픽스드를 줬는데 강사님 렐라티브를 줬는데 여기 안 갇히더라. 안 갇힙니다.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고정되는 요소다 보니까 여기에 갇힐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얘는 모바일에서 픽스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픽스드는 기본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왜 저한테 왜 동작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은 왜 인가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동작하지 않아요. 걔네들 웹브라우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픽스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이거 바로 적용을 해볼 건데 픽스드를 줬을 때 실제 모바일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해볼 거고 일단 픽스드를 이용해서 헤더를 먼저 작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뭐예요? 얘는 만약에 유령의 집에 갇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집에 즉
특정 요소가 렐라티브이고 해당 요소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퍼센트 높이 너비는 누구 걸 따른다? 부모의 높이 너비 대비가 아니라 렐라티브 요소의 엘리먼트의 높이 너비 대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모작하실 때 픽스들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픽스드 같은 경우는 헤더나든지 팝업 창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삼다수 메뉴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제 부분에 이제 스크롤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포지션 픽스드가 진행이 되는데 보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픽스드를 줄 겁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냐면 물론 여러분들 뭐 여기 보면 탑바가 있잖아요. 탑바한테 줘도 되는데 저는 이너한테 줄 거예요. 이너한테 포지션 픽스드를 줘가지고 얘가 이제 이너를 탑바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제 고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 탑바가 있죠. 여기다가 탑바에 이너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럼 보더 한번 칠해볼게요. 솔리드 레드. 자, 현재 얘는 높이가 있어요.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뷰포트 W, 그러니까 뷰포트 위드를 따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뷰포트 위드로 주지 않을 겁니다. 얘들 이제 컨트롤 시프트 C 눌러보면 얘가 지금 보면 화면을 줄여보면 어때요? 얘가 사실 움직이진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 뷰포트 위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화면에 따라 살짝 움직여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높이가 줄어듭니다. 왜냐면 화면이 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얘의 높이도 같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뷰포트 위드를 준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주지 않을 거고 얘가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 헤더에 뭐가 걸려있냐 여기에 그래 얘한테 걸려있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헤더 이너 메인이라고 있거든요. 얘한테 높이가 따로 걸려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맥스 헤이트가 걸려있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맥스 헤이트를 여기다 주긴 할 건데 이너한테 맥스 헤이트를 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맥스 헤이트가 120픽셀이에요. 그러면 맥스 헤이트가 120픽셀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더 칠해볼게요. 최대 너비가 120픽셀이기 때문에 화면이 늘어났을 때 얘가 더 이상 120픽셀 이상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110픽셀이라 썼어요. 그럼 어때요? 화면이 지금 얘가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10픽셀 이상으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보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120픽셀로 고정되는 것까지 좋아요. 120픽셀까지 고정되는 건 좋은데 또 마찬가지로 120픽셀 이하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웹사이트 이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하기 때문에 화면을 줄이면서 지금 얘가 이제 반응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이트를 이용해 보셨지만 사이트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렇죠?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작업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작업하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미네이트를 줄 거예요. 미네이트의 120픽셀을 이제 탑바한테 줘가지고 얘가 그거를 뻗팅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자, 근데 이제 맥스에이트가 이제 120픽셀 걸려있기 때문에 맥스에이트가 120픽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최대로 늘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로 주고 나서 자, 보더 칠해보면 여기다가 보더 솔리드 레드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죠. 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요 녀석. 자, 그러면 얘한테는 높이를 기본적인 높이는 100%로 줄게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100%를 줘봤자 얘가 이제 최소 높이가 120픽셀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그걸 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뭘 반영한다? 자, 포지션 픽스들을 반영할 건데 자, 포지션 픽스들을 반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나왔죠. 자, 픽스들을 줬을 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픽스드는 유령하기 때문에 별도의 레이아웃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오는 위치가 여기죠. 원래 위치가 여기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좌표값을 예를 들어서 레프트로 0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왼쪽에 딱 붙어버립니다.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레프트 라이트를 다 늘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를 얘 원래 위치가 여기긴 한데 이 녀석의 위치를 얘하고 맞출 거예요. 요 사이트 랩 보면 사이트 랩은 여기 칼큘레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줬죠. 그죠? 너비도 맥스 위드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탑바도 요 녀석의 너비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너비가 맞춰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미네잇을 걸어놓은 게 괜히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 화면을 줄면 어때요? 지금 얘가 높이가 안 줄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줄여가면서 웹사이트를 이용할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딱 보게 되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PC 버전에서 보는 화면, 태블릿 PC에서 보는 화면, 뭐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줄이면서까지 작업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반응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웹사이트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스 웨이트를 준 거고 맥스 위드 같은 경우는 720픽셀 이상으로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라. 최대 너비가 이 정도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 내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배경색이 없어요. 요 이너의 배경색을 저는 뭐 할 거냐면 백그라운드 컬러 FF 흰색을 줄 겁니다. 자, 근데 흰색 주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죠? 일단 여기다가 탑 0 정도는 줘야겠네요. 탑 0 위에 딱 달라붙게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포지션 요소 때문에 얘가 이 녀석이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에 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려질 수도. 그래서 저는 요거를 Z 인덱스를 그냥 넉넉하게 한 20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다. 자, 보더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3다수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렸을 때 어때요? 마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죠.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얘도 좀 잘못 만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것도 어쩔 때는 스크롤 내렸을 때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죠. 가끔씩 이런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구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크롤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잘 구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할 일은 없겠지만 물론 이제 변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루트를 조금 주겠습니다. 변수죠. 변수. 그래서 여기다가 탑바 뭐 하이트다. 그러면 120픽셀을 여기다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다? 여기 지금 120픽셀인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VL 써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저는. 그러면 얘가 이제 120픽셀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너비도 여기 720, 720, 720, 720 다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탑바에 위스다. 그러면 720픽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탑바와 관련된 너비는 지금 720픽셀로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나중에 변경을 해달라 하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좀 더 유연한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마진형은 왜 들어가 있죠? 마진형이 이거 필요 없죠. 마진형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작업하다가 아마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넣었던 것 같은데 필요가 없는 건 지웠어요. 자,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너비 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줄어들면 얘네도 같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탑바 칼큘레이터도 똑같죠.
웬만하면 공통 분모가 있는 것들은 변수로 물론 무조건 이제 변수를 뭐 써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칼큘레이터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탑바의 레프트 포지션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수정하실 때 어디만 바꾸면 된다? 위치를 바꾼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탑바의 이 녀석 자체가 이 위치가 조정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만 조정해주면 되는 거죠. 얘만 조정해주면 얘도 이동되고 얘도 같이 이동되게끔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변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잠깐 포지션 픽스들을 적용하는 작업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